이번 무역 협상에서는 특히 마스가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원래는 무관세였기 때문에 기존의 2.5%였던 일본과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2.5%의 관세를 더 물게 되는 셈입니다. 향후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려가 나오는데 이번 협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2주 후에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후속 논의가 이어질지 전망해 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을 하루 앞두고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제 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한미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장관님들, 총리님 할 것 없이 우리 일선 부서의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저도 참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운 속에서도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호 관세 그러니까 15%로 낮추는데 합의를 했고 이게 일본과 EU와 같은 수준이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선방했다라고 선방. 이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관심이 사실상 뭐 상호 관세 물론 15%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비관세 장벽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치할 수 있느냐, 이걸 방어할 수 있느냐였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30개월 이상 소고기 이거 방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쌀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이거 어떻게 방어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방어했습니다 일단. 그럼 뭐 어떻게 방어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의구점이에요. 네. 미국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정부의 인터뷰도 나왔지만은 끊임없이 그것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의 입장은 방어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방어했을까? 자동차 관세를 일부 양보해줬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가 지금 15%가 이제 책정이 됐는데 원래는 12.5%를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5%가 됐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양보해줬다고 판단을 해봐요. 저는. 그래서 농축수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품목관세, 자동차 관세를 양보해줬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 네. 상호관세 15%는 선방을 한 거죠 정말로. 왜냐하면 EU와 일본 모두 15%였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실상 15%로 갔기 때문에 주요 국가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분리할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취할 것과 줄 것을 좀 나눠서 맞습니다. 쌀과 소고기를 취하는 대신에 이제 자동차를 좀 이렇게 준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았던 관세율 이게 지금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행이지만 특히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는 네. 원래 계속 말씀드리지만 FTA로 무관세였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이번 관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다는 그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한미 FTA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형해화됐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형해화가 뭡니까? 이제 모양형의 뼈해자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남아있고 내용은 사실상 싹 없어진 거예요. 네. 그냥 뼈만 남은 겁니다. 그냥 뼈만.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원래 사실상 우리는 한미 FTA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0%로 사실 미국으로 흘렀단 말이에요. 갔는데 수출했는데 이제는 사실상 15%의 관세가 책정이 된 거거든요. 너무나 아쉽죠. 이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에서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원했던 것이 15.5%입니다. 네. 12.5%인데 12.5%인데 이게 보면은 15%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좀 아쉽죠. 왜냐하면 그 일본이나 EU는 2.5%의 관세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 우리는 무관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2.5% 포인트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장했던 게 12.5%의 이제는 관세를 요구했다가 이게 사실상 관철시키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은 좀 아쉽게 이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하고 의약품을 포함해서 앞으로 추가로 품목 관세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으로 약속을 지금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향후에 좀 성과로 우리가 좀 뽑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혜국 대우는 뭐냐 예. 그러면 이게 무역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제도, 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 국가에게 낮은 간서로 하면 다른 국가에도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는 다른 국가도 똑같이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일본적으로 이제는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낮춰줬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최혜국 대우 받기로 약속을 받았죠. 똑같이 낮춰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이제는 제도거든요. 별도의 또 추가 협상을 하지 않고도. 네. 그래서 이제는 유리하게 똑같이 가겠다. 이거를 이제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불리할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좀 깊게 들어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요 대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빼고는 누가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공급하지 않으면 미국의 가전제품 다 물가 오릅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사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또 오거든요. 미국도 부담스러워요. 반도체 사실상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최혜국 대우 해줄게라고 하지만 미국은 이건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습니다. 야, 싼 의약품을 줄게 국민들에게.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의약품 시장에서 대해서도 사실상 관세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 공약 지키지 못하거든요. 엄청난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 그러니까 관세를 낮춰준다.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좀 따라서 맞습니다. 이걸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쌀과 쇠고기 우리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농축산 분야에서 비교적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만은 좀 따져볼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말이 좀 다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SNS를 보면요. 지금 나오고 있죠.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앞서 일본하고 EU 협상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다른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한 쌀과 쇠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과 다른 결의 얘기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있었죠. 네. 처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가 나왔을 때 우리 시장 완벽하게 개방한대.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그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입장, 8시에 사실상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입장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영상 보듯이 네.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럼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에그리컬처, 그러니까 본문에 써놨거든요. 에그리컬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개방을 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이건 자국민에 대한 립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립 서비스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는요 미국산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99.7%가 개방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쌀이라든지 소고기가 기타 등등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쿼터제, 쌀 같은 경우는 쿼터제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는 수입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몇몇 품목만 우리가 제한하고 있어요. 이미 시장을 개방한 상태입니다.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개방된 시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의 이제는 치적, 본인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본인의 치적을 굉장히 과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어차피 개방된 시장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문자 하나 더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요. 미국에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5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수입을 이미 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래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쌀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우리 입장, 우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지켜냈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원령의 변화가 있다든지 뭐 쌀 개방이 있어서 쿼터제가 조금 더 비중이 달라진다든지 하는 건 전혀 없고 전혀 없다. 지금도 개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잘 개방을 해 나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네. 어쨌든 자국민에 대한 립 서비스. 그래도 일단은 구체적으로
쌀 수출 확대 성과를 자랑했던 일본 때와는 달리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고 했다. 요 수준의 원론적 언급만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성과를 끌어낸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정말 예민한 문제였어요. 이게 농산물, 그러니까 쌀 시장 추가 개방. 지금 우리가 쿼터제로 묶고 있잖아요. 이거를 쿼터로 풀어줄 거냐? 그다음에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할 거냐라는 문제는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한 것처럼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현지에 있는 산업부 장관이 얘기했죠. 어떤 얘기했냐고는 이 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소고기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광우병 파동 그때의 사진을 들고 갔다고 하죠. 그걸 보여줬다고요. 네네. 이 정도다. 우리나라에게 작용하는 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는 단순히 어떤 관세로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이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정부적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다라는 걸 설득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의 실무진들이 지켜냈다는 부분은 저는 하나의 어떤 뭐 성과로서 좀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혼란함도 사회적 비용입니다. 만약에 이거 개방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가 오겠죠. 네. 이것도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겠죠. 이걸 아예 그냥 잠재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성과면 성과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정부 대표단으로 협상 최전선에 있던 구윤철 장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문으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꼽았는데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불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께서. 이 조선업 프로젝트만큼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세계에서 정말 가능한 카드의 유일한 것일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했다는 말도 하던데 대통령도 페이스북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구윤철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기회, 우리 기업에 좀 혜택이 되는 부분이 실제로 있을까요? 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오늘 사실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가 조선업 예. 다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3%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선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저 개인적 생각으로 마스가라는 이 키워드 워딩을 만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마가에서 S를 딱 넣었어요. 맞습니다. 네. 마가라는 거는 결국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이제는 S를 넣은 거죠. 쉽빌딩. 그러니까 조선업이라는 얘기를 넣어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누가? 우리가 도와줄게. 한국이 도와줄게. 왜 우리는 건조 능력 1위야. 우리는 조선업 정말 잘해. 그다음에 인력 있어. 니네 공급망 다 무너졌잖아. 니네 조선업 안 되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이거였거든요. 너무나 큰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조선업을 레버리지 삼아서 다양한 관세 정책들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주요하고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라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오늘 주가, 조선업 주가가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손해라 그러면. 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2년 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양한 산업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산업이냐? 미국 입장에서는 MRO 사업, 그러니까 군함에 대한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라는 뜻인데요. 이 MRO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원하는 건 이거예요. 미국 내에서 사실상 모든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미 조선업에 대한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 지금 기술 파견하고 있거든요. 네. 기술진 가 있습니다. 기술 파견했죠. 거기에서 교육시켜주죠. 인프라 다시 세워주죠. 공급망 만들어줍니다. 너무 땡큐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에서 연장선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정말로 물림이 돼서 정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점들도 정부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통상교섭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업인들이 사실상 물밑에서 협상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높이 사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뭐 경제 그 수준이나 크기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협상에서 이 조선업 펀드를 포함해서 우리가 미국에 모두 3,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48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764조 원 규모고요. 이유는 6천억 달러인데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떤지. 예를 들면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1,500달러를 이제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천억 달러로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한 36%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따졌을 때 우리의 평가 어떻게 좀 내리면 되겠습니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경제 규모를 보면 우리가 믿지는 장사다. 경제 규모가 있는데 이유와 엄청난 경제 그룹이고 일본 우리와의 사실상 경제 격차가 좀 벌어져 있거든요.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2천억 달러 투자하는 게 너무 믿지는 장사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걸 또 미국 입장에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미국은요, 사실상 본인들의 무역 적자, 이 관세 이슈가 왜 일어납니까? 본인들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 봤을 때 똑같은 나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660억 불, 일본은 685억 달러 정도가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적자입니다.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는 흑자죠. 흑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이제는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했던 겁니다. 처음 요청했던 건 4천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3,500억 달러, 거기에서 실제 1,500달러를 빼면은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에서 사실상 저는 선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잘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해 봅니다. 예, 여기서 또 하나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3,500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이 투자금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선정한다, 고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해석까지 좀 듣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답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일본도 그 이제 펀드의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합의된 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각각 좀 설명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본 펀드 그 딜을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했고 많은 정보가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안전 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투자는 우리가 하는데 네. 통제는 미국이 한다라는 것이 선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 EU 같은 경우는 6천억 달러,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 우리는 사실상 3,500억 달러잖아요. 네. 근데 EU나 일본이나 비슷해요. 언제 투자할 거냐? 이게 약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5,500억 달러 투자한다. 우리 돈으로 760조 원이나 되는데 이걸 언제 투자할 거냐?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약간 아까도 인터뷰에 나왔지만은 약간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주관하겠다. 그 중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네.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은 뭐냐? 일단은 여기에 이제는 투자해라라고 지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 거냐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뉘앙스로 이제는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호한 게 아니라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딱 정확하게 그 돈을 가지고 투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한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싶어하는 정말 전형적인 비즈니스맨. 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이 투자 금액을 그러면 누가 사실상 수익을 얻어가냐? 금방 그렇죠. 앵커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뭐 투자도요, 사실상 직접 투자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2천억 달러가 뭐 우리가 돈을 싸들고 가서 거기서 이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아마 이제 보증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자기 자본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보다는 보증이나 뭐 대출이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으로요. 네, 예. 보증 받아서 사실상 빌려서 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부의 수출입은행이라든지 국책은행들이 사실상 보증서를 써줍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포함된 금액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네. 이 노동자들의 월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은 미국에서 쓴 원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어떻게 나냐면 워커, 그러니까 노동자라든지 납세자, 그다음에 지역 커뮤니티들이 이익을 누린다. 그러니까 쉐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이익을 쉐어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뜻은 뭐냐? 결국에는 거기서 공장을 세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는 뭐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기반에 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량적인 이익은 우리 기업이 분명히 가져갈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윤들 당연히 우리는 가져가겠죠. 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정성적인 이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아예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든지 노동자들이 부유해진다든지 거기에는 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겠죠, 다. 그분들이 사실상 이제 월급도 받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다라고 판단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고지것대로 뭐 모든 이익의 90%를 이제는 뭐 미국이 뭐 소유하고 갖고 간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정량적인 어떤 이익과 정성적인 이익을 나눠서 우리가 좀 판단하는 문제다. 정량적 숫자로 나오는 거는 우리 기업이 당연히 갖고 가죠. 네. 예, 그거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거에서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협상이 일단은 일단락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또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언젠지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얘기들 또 협상과 관련된 부수적인 얘기들 또 이번 협상 때 나오지 않은 얘기들 뭐 어떤 얘기들이 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얘기가 안 나왔던 것들이 사실 뭐 환율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들, 네. 그다음에 뭐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밀지도, 그러니까 온풀법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에서 대표적으로 꽂는 게 디지털 규제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들 대표적인 게 이제는 구글의 고밀도 지도 반출이거든요. 네. 이거 우리는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논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상 간의 만남입니다. 정상 간의 만남은요, 그 이전에 실무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협상안이 마련될 거예요. 그래서 그 2주 안에 더 빠른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아젠다들, 그러니까 의제들이 세팅이 된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방위비 분담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디지털 규제도 나올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이제 협상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못 박는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고한 내용들이 형문화돼서 한마디로 이제는 종이라든지 문서로서 아마 확인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보겠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선방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그 정상회담 때 일본처럼 이렇게 뭐 삭선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짧게 한 가지만요. 철강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철강에 대한 관세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철강업계들 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그다음 구리는요, 미국이 양보를 안 합니다. 지금 50%의 관세를 우리가 받고 있고 이건 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철강은요, 아예 관세 협상에서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얘기를 안 해요, 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꼭 지키고자 하는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아마 이 부분도 차후 계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해 보겠고, 철강업체가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서 빨리 조속히 이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해 봅니다. 네. 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한미 상호 관세 타결과 무역 협정 내용들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